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을 할 때 다짜고짜 좋아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행이 되게 쉬운 곳이에요, 사실. 그냥 은행 뭐 길 가다 신한은행 보이면은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 신한은행 들어가려고 한다고. 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은행 신한은행 들어가서 상담 창구에 가서 앉았어요. 번호를 뽑고 앉아서 말을 했어요. 저 이번에 지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는데 다행히도 그 회원분이 굉장히 친절한 분이셨고 남자분이셨는데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길 신한은행은 하나면 된다.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난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데 뭐 질문 많고 뭐 써야 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질문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남자들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예쁘고 몸매 좋고 성격 좋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성격은 안 좋아도 되는데 얼굴만 엄청 예쁘면은 그걸 오케이 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런 분들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 좋으면 조금 못생겨도 되는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뭔가 발굴하고자 하는 인재상 그 조건들에 나를 더 부합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뭐 그렇다고 제가 자기소개서에 거짓말을 쓴 건 아니지만 저 신한은행이 좋아하는 이미지, 좋아하는 어떤 인재상 그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기술적으로는 저는 자기소개서를 원래 분량의 한 2~3배 정도를 처음에 썼어요. 진짜 우리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복사 붙여넣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회사를 신한은행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업별로 큰 은행별로라도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꼭 맞는, 꼭 적합한, 딱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 조사가 필요하고 제가 마치 은행 창구에 갔듯이 여러분도 사실 그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시고 은행 창구 적극 활용하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큰 수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그냥 친구들끼리 돌려보시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 가셔서 한번 부탁하면 싫다고 하는 분 없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가셔서 부탁하시면은 자기소개서 첨삭은 우리 은행 창구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게 분량을 3배 정도를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냐고. 근데 그때 말했던 그 남자 회원분이 친절하게도 요거는 조금 요 내용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잘 알려주셔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써놓고 1차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 면접이어가지고 한 8명 정도의 지원자랑 2명 정도의 면접관이 한 조가 되어서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이제 저녁 식사 전까지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요. 일단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들 하는 왜 지원하셨는지, 전공이 법학인데 은행 생활 괜찮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거는 가감없이 그냥 사실만을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었는데 전 몹시 당황했어요. 제가 이제 딱 질문지를 뽑았는데 질문 내용이 펀드 매니저에게 펀드를 팔 전략을 짜보세요 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법학 전공에서 펀드 잘 몰라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5분밖에 안 주셨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면접관들이 저한테 요구한 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요구한다기보다 솔직히 정답을 왜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저한테 원했던 것은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저 사실 지금도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떨렸어요. 막 다리가 제대로 안 서지는 거예요. 모르는 걸 말을 해야 되니까 꾸며내서.
근데 정말 뻔뻔스럽게도 그냥 서로 물론 결론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고, 나중에 또 우리 토론 면접이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을 정해주셨어요. 면접관이 정해줘서 찬성 반대를 하는데 다 되게 그 당시 핫 이슈가 되던 뭐 그리스 재정위기라든지 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찬반 이런 내용이었는데, 보통 신문을 뭐 관심 있게 조금만 봤다면 뭐 찬성 논과 반대 논과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만한 주제였고, 그때도 저는 간단하게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토론 면접 때 면접관들이 보려고 하는 거는 물론 내용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토론에 임하는 저의 자세도 되게 많이 관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른 말 하는 것도 맞지만 논리적으로 일단은 흐름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토론할 때 특히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격앙돼갖고 막 몰아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되게 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할 때 그렇게 했어요. 뭐, A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약간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저의 의견을 되게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오히려 그 모습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실무진 면접을 그렇게 저 모든 거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떨어져도 후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임원 면접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됐고 갔는데 이제 정말 깜짝 놀란 게 너무 다 예쁜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쁜 애들 4명이랑 같이 들어가래요. 그래갖고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옆에 있는데. 그래갖고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거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전 지금 영어점에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원래 늘 무표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무표정한 사람이었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지만 그 웃지도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연습을 했어요. 취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 인상을 웃는 인상으로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석 달 정도는 뭐 그렇다고 제가 거울 하루 종일 쳐다본 건 아니고요. 일단 아침에 세수할 때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이제 화장을 지울 때 거울 보면서 5초씩만 웃는 얼굴을, 제가 제 웃는 얼굴을 봤어요. 왜냐면은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 모습일 테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그런 걸 연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매일 하다 보니까 면접 중간중간 이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버릇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저만의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웃어서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은 밝은 표정으로 좀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는 대답하면서도 웃으면서 했어요. 계속 웃으면서 밝게,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2차 면접을 보는데, 그때도 이제 물어보신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 전날 그거에 관련된 컬럼을 그냥 정말 심심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는 걸 얘기를 하고서 읽다 보니까 또 조금 자세한 얘기가 나오니까 면접관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할인된 시간은 5분 정도였는데 혼자서 한 15분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심하게 당황했었는데 너무 질문이 길어지고 모르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든 이 질문을 끝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끝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러이러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그런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한은행의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크게 소리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다 웃으시고 이제
다음 이제 스무스하게 다음 질문하면서 편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뭘 어떻게 하든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면접관이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진짜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물론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성을 일단 파악하고 얼마만큼 신한은행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이걸 보고 싶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어떤 대답을 할 때든 나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그 내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무엇을 자기소개서를 쓰든 면접을 볼 때든 나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겠다는 자세, 그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대답을 어떻게 하겠다 급급하게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봤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면서 면접 연습하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해보는 버릇을 하시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신한은행에 입사를 하고 싶으시면 신한은행이 뭘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재를 얻기를 원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입사 과정은 이렇게까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신한은행 붙던 날 다른 은행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합숙 면접이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확인하라고. 그래서 봤는데 학교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면접이었는데 술 진탕 먹고 난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나 신한은행 붙었다고 나 여러분 밀어주겠다고 나 이제 대상업을랑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자기들 좋대요. 나를 위인하다고 난 진짜 신한은행 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른 애 면접보다 막 울었어요. 신한은행 붙었다고. 되게 어이없어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전 신한은행 꼭 갈 거니까 이렇게 전 정말로 간절했고 적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억을 하기 위한 추억이 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한은행 가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그런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신한은행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는 신한은행의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봐서 붙었구나. 물론 제가 신한은행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죠. 저는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예쁜 걸로 따지면은 하위권 아니면 주위권 정도는 그다음 굉장히 뛰어나지도 않고 지금 입사 1년째인데 일을 뛰어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그래도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한은행에 들어오게 되는지 소개하고자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학점도 되게 낮아요. 보통 이제 여자 지원자분들 요즘에는 4.0대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잔데 4.5 만점인 학교인데 3.7 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쓸 때 사람들이 다 무리다, 금융권 무리다 했는데 전 썼어요. 전 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썼고 결국 신한은행은 그걸 저를 알아줬고 지금 이렇게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한은행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동행 생각나죠. 신한은행 뭐 근무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빡세다. 심한은행. 저 그랬어요. 제가 2011년도 하반기였는데 그때 이제 취업 설명회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신 분한테 물어봤죠. 신한은행이라는데요. 되게 강조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학교 뛰시면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와서 제가 1년 동안 생활을 해봤어요. 신한은행 심한은행인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막 무슨 신한은행 뭐 퇴근이 늦다, 일이 많다 하는데 저 잘 살고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저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의 강점이 뭐냐? 저는 지금 영업자원 창구에 신한은행 신입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 창구에 앉는 거 알고 계시죠? 창구에 앉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에게 부탁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뭐 대출해달라, 뭐 적금을 보고 싶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만큼 신한은행 근무 환경도 좋아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꼭 신한은행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고 일단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밝고 열정적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신한은행 꼭 입사해서 이런 기회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너무 혼자 주절주절 떠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 있다면은 꼭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구에 있는 영업 직원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오셔서 뭐 금융 상담을 받으셔도 좋으시고 입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더 자세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이크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